터키 러시아제 S-400 미사일 구매 강행 두고 미 터키 공방 가열. 미 경고 서한, 터키 조종사 훈련 배제. 터키 동맹 정신 위배 반발. 터키의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구매 계획과 관련한 미국 터키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터키가 러시아제 미사일 구매 계획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터키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고, 이에 터키가 반발하고 나섰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12일 터키를 미국 F-35 전투기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미 국방부 수장의 서한은 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터키는 F-35 전투기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 공급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6일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 구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F-35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특히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F-35 생산과 관련해 터키 항공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2020년까지 종료하고,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터키 조종사 훈련과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터키 정비 인력 훈련 등도 종료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루 장관은 터키가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의 서한에 대한 답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미국 측에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셰너헨 대행과 전화통화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실제로 터키 압박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 방송은 애리조나 루크 기지에서 F-35 조종 훈련을 받던 터키 조종사 26명이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고 11일 보도했다. 마이크 앤드루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터키가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F-35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의 참여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측은 터키가 러시아와 미국에서 각각 도입하려는 S-400 미사일과 F-35 전투기를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 측으로 유출되고 F-35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S-400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터키는 그러나 구매 조건이 유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 무기 도입과 별개로 S-400 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해병대는 세계 최고의 부대? 해병대의 한계. 해병대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해병대, 우리나라의 해병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범선 시대의 군함에는 육박해오는 적함의 사별로 돌격하는 백병전 부대가 있었습니다. 배의 승조원 중에 육전대를 임시 편제한 것, 해군 소속의 군인이 식민지 항구의 경비를 할 경우 해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보다 해병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1537년에 스페인의 카를로스가 편제한 해군보병은 함에서 독립된 항구부대였습니다.
부여된 임무도 강습양육이라고 하는 현재의 해병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것이 근대적인 해병대 뿌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해병대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해병대라고 불리웁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륙량용 부대입니다. 현장에 대한 작업은 육전이지만 육군 측의 스킬이나 장비로 커버 가능한 임무는 아니고 아군 함정과의 연계도 불가결하기 때문에 해군 주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륙작전 외에 긴급 전개, 해군 시설이나 대사관의 경호, 임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시 최전선에 배치되어 임무 내용도 엄격하기 때문에 해병대는 최정예로 강력한 특수부대와 동격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실적이 뛰어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으나 최정예로 강력한 특수부대와 동격인 전천후적인 엘리트냐라고 한다면 확실히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물론 해병대 인원 중 2%를 차지하고 있는 해병대 수색대는 특수부대와 견줄 만한 최고의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 해병대로 병력도 실적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해공이 연체사군으로 취급되지만 조직상으로는 해군성에 소속되어 있고 예산도 해군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커다란 전과를 올려 긴급 전기군으로서 미국의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에서는 상륙 시의 항공 지원을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항공 병력을 보유하여 수송기나 수송 헬기는 물론 전투 헬기나 수직이 착륙기 혹은 전투 공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병기는 언제나 최신鋭갖추고 있는 특수부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구식 장비를 사용하는 등 신뢰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미국은 신뢰성을 중시하는 장비를 우선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해병대 장비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장비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세대 구형 전차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륙돌격형 장갑차도 굉장한 구형입니다. 해병대 자체 전투력은 굉장히 특출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떨어지지는 않는 편인데 중장비 전력은 커버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구형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병대의 주장비 중 기동 헬기와 유도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0년이 지난 장비들입니다. 더불어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륙작전에 약 1000여 명밖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함을 투입한다고 해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상륙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로 투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미 해병대는 미 해군의 기본 전략인 바다에서 육지로의 전력 투입에 의해 항모와 함께 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항모기동 부대와 해병대를 태운 강습 상륙함의 조합에 의해 미국은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상륙이 가능합니다. 항공부대만으로는 불가능한 점령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전쟁 이외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미국 해병대 전체 인원을 상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상륙 규모는 거대합니다. 이밖에 러시아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정식으로는 해군보병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현재의 편제가 되어 정예부대로서 통상의 육전에도 종종 참가합니다. 현재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규모는 아니고 약 12,000명 정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병대는 한때 각국이 규범으로 삼았을 정도로 역사와 실적이 있는 부대로 세계의 여단을 중심으로 하는 상륙작전용 경보병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인 만큼 상륙작전은 난이도가 높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개인의 전투력 등은 다 부대에 뒤지지 않지만 현재 장비와 편제 등 다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F-X 발전이 최초 목적은 한국이 공동 개발 혹은 기술 도입의 방식을 통하여 한국 스스로 제5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였는데, 아울러 이 기회에 본국의 항공공업을 장대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 업체자가 개발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그리고 정식 사업 후 10%의 작업량을 전이하여 한국 항공산업의 성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랬다. KF-X는 통상적인 구도인 101방안과 카나드식인 201방안이 있다. KF-X101은 외형상 F-22에 유사하며 길이가 작고 DSI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채용하였으며 일종의 F-35의 쌍발형에 가깝다. 다른 함종인 KF-X201DMS 카나드식 구도로 쌍발 병렬 엔진외 경사 미익으로 디자인으로 채용되었다. 비행기의 전익, 주익 및 수직 미익은 사다리형으로 균등하며 전익에는 각이 없으며 주익과 평명상의 있기보다는 주익보다 높이 있다. 미익 설계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설치하다. 기체상의 두 개의 외부 곡선 수직 경사 미익을 완전히 기울여 적외선 차단 작용의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앞쪽과 안쪽으로 수직 미익이 비행기에서 각이 크게 향하여 비행 시 완전히 기체와 주익이 가려진다. 비교적 특별한 것은 지상 레이더의 접빛 함성 보증이며 KF-X201의 기수 모서리는 날카로운 오변 각부를 달았다. 이전 상업 모델 성공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은 제차 T-50대의 개발 수법을 채용할 것을 추측하며 외국 제조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여 설계, 설비 및 관련 생산 기술의 양도 제공이 관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줄이며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 절약이 가능해진다. 유럽과 미국 회사들 또한 KF-X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스웨덴 샤브, 이즈, 보잉이 한국과 합작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샤브는 포로샵 경쟁 입찰을 제시 중이며 단발과 쌍발 두 기체를 포함하며 P305와 P366으로 구별하여 명명하였다. 불과 얼마 전 한국 공군은 외부에 공개할 때에 오직 쌍발 전투기 방안이라 하여 단발 방안은 이미 포기되었다. 우선 KF-X 개발은 한국 공군이 요구로 쌍발 구도로 시작한 것이다. 이외의 단발형 방안은 일종의 스텔스 그리펜으로 제임즈 39를 토대로 한 스텔스성을 향상시킨 전투기라 할 수 있다.
이진은 한국이 유로파이터의 개조 개발을 희망하며 또한 한국의 무인 전투 항공기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제공으로 개발 및 최종 구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진은 유로파이터에서 향상된 더 나은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 융합 기술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출 수 있음을 나타냈다. KF-X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잉은 기존의 F-15에 없는 수직 및 구성 방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항공기의 레이더 단면적과 전체적인 기계의 무게와 저항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세계 전투기 개발 영역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는 KF-X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적 냉담한 반응이다. 이는 곧 경쟁 대상을 키울 가능성을 생각하여 그들은 오직 한국의 F-35를 수출만 가능하며 한국과 합작하여 신형 전투기 개발은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국방부 소속의 국방과학연구소는 KF-X 계획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이며 추진자이다. 미래의 발전 부문에서 마땅히 중요하며 그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정부 관련 부문에 주장을 펼치며 컨소시엄 개발을 견지하며 이미 스텔스 기체의 개념 설계를 완성하였다. ADD는 그들이 이미 스텔스 구조 설계와 관련 기술의 분석이 이미 되었으며 설계 방안의 축소 모형을 공개하였다. 그 외 ADD는 또한 그들이 1999년 시작하여 레이더 및 파동 재료 연구가 이미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F-4 전투기에서 성공하여 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선포하였다. ADD가 제시한 급진적 설계 방식과는 다르지만 한국 항공우주의 방안은 매우 보수적이다. 카이는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F-16XL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를 내놓았다. 7월에 새롭게 노출된 사진상에서 보듯 그 기체는 러시아제 T-50 유사하다. 이로 말미암아 KF-X는 기동 성능을 포기하고 전투기의 모든 성능이 첫째로 기동성을 대신하여 스텔스 효과를 전투기의 핵심 성능으로 하여 미국의 5세대 전투기 모델 타파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KF-X 프로젝트의 태도에서 정책 결정자에 따라 다르다. 한국 그동안 일부 관리는 공군 F-35 조달 향후 업그레이드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의 항공산업의 발전에 공헌과 인도네시아와 프로그램 공유 투자